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음모가 우리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연수원 시동의 미스테리는 한국 현대사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무시무시한 시동의 비밀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은 선관위 연수원에 숙식하고 있던 99명의 중국 간첩들을 체포하고 오키나와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댓글 여론을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스카이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중국 간첩들이 한국의 실업급여까지 수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간첩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6개월 주기로 교체될 때까지 일부 간첩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99명의 해커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들 중에서 7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은 2,66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대한민국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실은 중국 간첩 99명의 실존을 증명하는 빼박 중에 빼박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비밀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은 바로 중앙선관위가 타깃이었습니다. 작전은 철저하게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계엄군은 단 3분 만에 중앙선관위 건물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한 시간이 선관위 작전보다 2시간 늦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선관위 작전을 돕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선관위 연수원 내부 상황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계엄군은 연수원 A동과 B동을 완전히 봉쇄한 채 외국인 숙소로 사용되고 있었던 C동을 급습한 것입니다. 그 C동 숙소에 머물고 있던 99명 중국 국적의 해커들은 전자개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평택으로 이동된 후에 일본 오키나와로 이송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로 갔을까요? 문재인 정권이 외국인에게 간첩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중국 해커들이 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웹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인천 송도에 본사가 있는 국제선거 지원 단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A웹에 가입된 국가들은 전 세계 108개 국가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한국산 전자개표 시스템을 수출하고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선관위 연수원에 숙식을 하면서 전 세계 선거를 조작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해커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까요? 중국 본토에서 세계 전산망을 해킹해도 될 것인데 이들이 선관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IT 인프라가 가장 발달하는 곳이 우리나라고
또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선거 개표는 실시간으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핵심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버벅거리게 되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해서 문재인은 중국 해커들에게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해커들의 숙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2021년 선관위는 또 연수원 시동을 외국인 전용 숙소로 용도까지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수원 시동은 중국 해커들의 전용 숙소가 되었습니다. 그 숙소는 철조망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비밀 숙소로 한국 언론에게 지금까지 전혀 보도조차 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 결과 A웹 시스템을 도입했던 국가들 대부분 부정선거로 폭동이 이어지고 사회 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 콩고, 가나 등 많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축출되는 선거 부정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혼란을 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한국 선관위가 자리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중국 해커들이 중앙선관위 연수원 시동에서 그 선거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한국의 친중 세력이 결탁되었어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산사회주의로 영구 집권을 노린 너무나 무서운 거대한 음모가 발각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음모에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진영은 오랫동안 극비로 공조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3년 북한의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보안 점검을 지시했고 그러나 선관위는 거부했습니다. 이후 선관위에 대한 채용 비리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원의 부분적인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채용 비리 사건 1200건, 선거 시스템 보안 점수는 최악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국정원 그리고 전산기술원은 합동으로 선관위 해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국정원은 해킹 툴 80개를 심어 놓았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제거하는 실력도 없었습니다. 이 해킹 툴을 이용해서 방첩사가 복제 서버를 통해서 선관위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2월 3일 선관위 서버 그리고 중국 해커를 체포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선관위와 A웹에 관련된 업체들을 볼 때 그 배후에는 중국과 북한이 개입된 정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표 시스템이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친중 세력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핸더소프트는 북한 개발자가 참여한 회사로 밝혀졌고 한국전자투표는 간첩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였습니다. 또 운영체제 지원업체인 B2N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던 상방울의 자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선관위가 얼마나 붉은 조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중국과 반국가 세력이 결탁되어 있음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이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 공범들로 인해서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언론,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이 사태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소송을 방해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법부는 심각하게 부패한 조직이었습니다. 많은 판사들이 타워 팰리스 같은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으로 수십억대 호화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중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또 내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공범들입니다. 그리고 MBC, JTBC는 물론 조중동을 포함한 주류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발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부정선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고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미국 날씨가 추워서 취임식은 실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초청되어 갔던 인사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인사가 취임식 출입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윤석열과 트럼프 공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준 명백한 사례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18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 18개 기관의 정보를 총괄하는 곳이 미국의 DNI입니다. 작년 10월 DNI 수장이 한국을 방문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국과 함께 전 세계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해커들의 존재를 확인했고 한국 선거 조작에 개입했던 세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곧 전 세계 언론들은 트럼프와 윤석열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 일당들이 중국과 결탁하여 벌인 천인공노할 선거 조작의 실체, 그리고 이재명과 성남 마피아, 민노총 종북 세력, 그리고 법원 판사들까지 부패와 비리 그리고 부정선거의 전모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과 구속 시도는 이들의 극심한 위기감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불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의 대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진실을 향한 우리들의 의지는 언제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망타진을 위해 마지막 스퍼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뭉치고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유한영님, 손창섭님, 김종광님, 박희연님, 신명수님, 박영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